네, 요즘에 세금 이것저것 다 올린다고 난리입니다. 뭐 보유세, 취득세, 그리고 양도소득세까지 보유하고 취득하고 팔 때까지 모든 세금들이 다 올라가 버린 상황이라서 지금 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 특히 1주택자나 2주택자들 같은 경우에 상당히 조금 고민이 많으실 상황 같습니다. 자, 내가 돈은 있는데 이게 투자를 해도 되는지, 이거 투자해 봐야 이거 세금 다 뜯어가는데 지금 내가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운용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 많으신 분들이 대부분이실 텐데요.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최근에 다주택자들은 어떠한 식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 최근에 주택세에 따라서 세금 중과 문제로 인해 투자가 상당히 어려워진 게 사실입니다. 실제로 보유세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큰 폭으로 올라간 상황이고요. 내년에는 더욱더 오른다고 하니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데, 자, 투자를 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안 해야 될까요? 자, 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실거주 1주택자, 그러니까 내가 집 하나 갖고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 또는 아예 무주택자들 같은 경우에 조금 더 좋은 상급지로 갈 수 있는 그 사다리가 지금 거의 없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모든 집들이, 집값들이 다 올라가 버리는 상황에서, 자, 내가 내 집 하나 갖고 있는데 이 집을 나중에 팔아서 더 좋은 곳으로 간다? 이제는 거의 불가능해졌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다 보니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무주택자들 같은 경우에 급상승하는 집값 때문에 내 집 마련은 뭐 아예 포기한 상태가 되겠는데요. 자, 이러한 분들 어떠한 식으로도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1주택자 같은 경우 투자에 나서기를 적극적으로 권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정부의 입장과는 좀 반대되는 내용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단순 투자적인 측면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최근 들어서 인플레이션 및 주택가격 상승에 따라서 이 보유세보다도 더 가격 상승이 급하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투자에 나서셔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단순히 한 5년 내로 살펴보게 되었을 때 집값이 뭐 큰 폭으로 떨어진다거나 그럴 확률은 저는 거의 없다라고,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자, 더 큰 평형 및 상급지로의 이동은 1주택 플러스 단순 예적금, 월급을 모아서 그걸로는 불가능합니다. 투자를 통해서 더욱더 좋은 곳으로, 그 투자 차익을 통해서 더 좋은 곳으로 이동을 할 수는 있겠지만 단순히 저금만으로는 불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투자를 통해서 자산 증식은 자, 어떠한 사람이든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자산 증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자, 주식을 하거나 뭐 그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재테크라고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투기가 아니라 투자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유세가 걱정이 된다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특수 물건에 투자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재건축이나 재개발 가능한 물건에 투자를 하신다라면 그 부담은 더 덜고 역시나 수익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데, 자,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는 재개발 재건축 물건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한 것들이 어떤 건지는 나중에 상담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방송을 통해서는 오픈하기 좀 곤란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물건들에 투자를 하신다라면 상당히 큰 폭의 수익을 남겨보실 수 있지 않나라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2주택자입니다. 가장 큰 고민을 갖고 계신 분들 아닐까 싶습니다. 자, 취득세 부담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투자에 나서기가 상당히 주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취득세가 뭐 11%, 13% 이상이 이제는 돼버리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러한 분들, 자, 바로 취득세는 양도소득세 납부 시에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자, 그런 만큼 좀 조삼모사인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취득세 및 보유세 이상의 수익이 발생될 수 있는 곳에 투자를 하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만큼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들보다도 더욱더 물건을 선별해서 투자에 나서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1억에서 2억대 소액 부동산보다는 더 큰 수익이 발생될 수 있는 곳에 투자를 하는 그런 효율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취득세 부담이 상당히 커진 상황이다 보니까 수익을 최대한 끌고 가야 됩니다. 자, 2주택자들 같은 경우에는 좀 쉽게 투자에 나서시지 마시고요. 한 번 더 고려하고 고민한 다음에 투자에 나서시길 바라겠고요. 제대로 된 물건에 투자를 해보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만약에 그런 게 아니라면은 취득세 4%대의 오피스텔,
또는 재개발, 재건축 물건에 투자를 해보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상업용 부동산 그리고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4%대의 취득세가 발생이 되니까 그런 물건에 투자를 하신다면 이 취득세에 대한 부분들 확실히 줄어들어서 그 어깨의 짐을 조금은 덜어 놓으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피스텔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요. 자, 방 하나짜리 그런 것들보다는 대형 평형대의 오피스텔들 방 2개 또는 3개짜리 아파트라고 그러죠. 최근 들어서는. 자, 그런 물건에 투자를 하시는 게 더욱더 괜찮은 투자가 되실 거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3주택 이상의 보유자들입니다. 자, 많은 세금 납부로 그 더 이상은 부담이 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요. 자, 물건들이 계속적으로 쌓여가고 누적이 됨에 따라서 지금 보유세도 상당히 많이 내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자, 세금 이상의 수익을 무조건적으로 거둬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분들은 오히려 투자에 나서셔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일반 주택은 취득세가 12% 이상의 구간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일반 주택에 대한 투자는 조금은 자중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보유하신 금액이 많다라고 하시면은 뭐 어떤 거를 투자하셔도 괜찮으시겠죠. 자, 소형 오피스텔로 월세 수익 또는 오피스텔 여러 채를 운용을 해서 꾸준하게 월세가 발생될 수 있는 물건에 투자를 해보시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 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꾸준하게 월세가 나오게 된다면 지금 보유세라든가 여러 가지 세금 납부적인 측면에 있어서 자,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세금 납부를 하시면 되니까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고 투자에 나서시기를 바라겠고요. 또한 시세 차익이 나올 수 있는 곳에 투자를 한다면 꾸준한 월세 수익과 함께 향후에 매도를 했을 때 바로 차익까지 노려볼 수 있는 꼭 먹고 알 먹고의 투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런 곳에 투자에 나서시기를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리겠고요. 자, 주택의 추가적인 보유보다는 재개발지에 투자를 하시는 것도 한 가지 또 방법이 되시란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나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들 여러 가지 뭐 투자할 곳들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곳들이 개발에 들어가게 된다라면 그 주택 수에서 또 이게 사라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들을 활용을 하셔서 재개발지, 소규모 재개발지 또는 재건축지 등 다양한 곳에 투자에 나서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고요. 또한 주택 대신에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는 앞서 말씀드렸던 재건축 특수 물건을 투자해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자, 이런 물건들 같은 경우에도 아파트 입주권이 나오게 되면서 주택수에는 포함이 되지 않고 취득세 역시 4%대에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괜찮은 수익을 노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어가는 비용도 거의 없고 역시나 상업용 부동산에 들어가면서 아파트 입주권까지 나오기 때문에 그 부담은 더욱더 덜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역시나 향후에 재건축이 들어가게 된다면 더욱더 큰 차익을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물건에 투자해 보시는 것도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금이 점점점 올라가게 된다면 집값 역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지금까지 약 30년 동안의 부동산 정책과 집값이 이것들을 모두 반영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현금 가치가 떨어지면 역시나 현물, 집값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모두들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쉽게 매매할 수 있는 매물을 선택을 해서 그 리스크를 낮추는 방법으로 투자를 하셔야 조금은 더 투자에 있어서 더 현명한 투자가 되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세금이 무서워서 투자 못한다는 말은 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투자할 방법들 얼마든지 있고요. 자, 이러한 제도들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자, 그런 만큼 현명한 투자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부동산 전문가들과 상의를 해서 이렇게 좀 특수한 물건들 그리고 세금을 피해갈 수 있는 방안들을 활용하셔서 적극적인 투자에 나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